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3%대 성장세 회복에 따른 자신감이 흐릿해지는 등 물가와 경기 모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 취재진의 명단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취재진 8명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 취재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북측이 이 같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밤사이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공식, 비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라 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가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시스템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주행 소형 버스 2대와 화물차 2대를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1년까지는 버스는 8대 이상, 화물차는 4대 이상으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 서울 사옥에서 2018년 코스닥 시장 간접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기술 분석 보고서 활용 전략, 증시 동향과 전망, 코스닥 기반 간접 투자 상품 투자 전략 등을 설명합니다. 또 KRX 3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장 지수 펀드 ETF와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마치 월요일 같은 수요일장입니다. 현재 양시장 오늘도 조금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의 오름세를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국제정세를 좀 살펴보면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쏠린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향후에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 그리고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민국 기자단 방북 취재 허용하는 부분이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다시 방향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해서 짚어볼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성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정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예측들, 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는 지금 8포인트 정도 오름세입니다. 2473.9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0.3% 정도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역시나 크진 않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초반에 2474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내려오다가 다시금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란하게 그래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아래 이동폭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삽니다. 이게 외국인이 며칠 만에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2,785억 원이나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기관, 개인은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2,600억 원이나 팔고 있고 투신연기금은 오히려 매수합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전기 전자업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5만 원 돌파 확실하게 하면서 3%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6% 급등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 지금 이어갑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 같은 경우 빠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주사 개편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지주사 개편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빠지고요. 현대모비스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원 무너졌습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여러 가지 엘리엇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13만 원 터치가 어렵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신한지주 빠집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네이버 올라가고요. 삼성생명도 0.9% 하락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9포인트대입니다. 870선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3포인트 출발해서 쭉 빠져내려와서 867까지 빠졌다가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 만회한 수준입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839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나노스 빠지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급등 9%대 급등 나오면서 시총 5위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메디톡스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3% 정도씩 빠집니다. CJENM 오늘도 빠지면서 87,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은 1%, 2%씩 각각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포스코캠텍 4만원 넘어갔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컴투스도 오늘 소폭 상승하고요. 포로티슈진이 오랜만에 반등 나오는데 윗골이 달고 쭉 다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멜론, 제넥시는 2%, 3%씩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카카오 멜론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 이후에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오늘도 9만원 초반까지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랜만에 좀 빠지네요. 그리고 급락입니다. 7원 정도 빠져내려가면서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오늘은 특집으로 일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끝이 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 조금은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을 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긍정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의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님 요즘 바쁘시죠? 아, 예. 예, 이래저래 정세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상황이 좋아지면 참 더 보람이 있을 텐데. 예.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또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도 같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미 정상회담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여쭤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 16일이죠.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예.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그걸 제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냈고 특히 미국 정부에서 가장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볼턴 백악관 안보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거든요. 결국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과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또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있었고 이제 오늘 새벽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한미 정상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체제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해 줌으로써 뭔가 북한의 입장도 배려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 하여튼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협조,
공조, 소통 그런 계기, 그런 장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갔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 굉장히 좀 저돌적인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발짝 조금은 물러서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었다라고 센 팀장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CVID 얘기 당연히 이번에도 나왔는데 네. CVID만 수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한다면 당신들의 체제 보장 그리고 경제 지원까지도 뭐 어느 정도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 핵 문제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했다. 과거에 협상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 북한 핵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과거와 같은 그런 협상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바로 CVID입니다.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분명한 목표에 북한이 동의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았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더 강조한 것은 이제 조금 물러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동안 볼턴 보좌관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리비아식 해법입니다. 예,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폐기하고 그 후에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은 단계화시키고 각 단계마다 동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 미국의 요구에 반발을 한 거란 말이죠. 싫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일괄 타결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융통성은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오늘 표명을 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CVID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목표는 재확인을 했고 북한의 관심을 조금 수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의 입장은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핵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뭘 믿느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협상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한 발자국 물러난 건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공을 던져줬고요. 북한이 결과를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공식 비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16일 날 김계관 외상이 예. 입장을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16일 이후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지 미국의 어떤 이런 의지 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한미 정상이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것을 수용하는지 하지 않느냐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0일 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조건부이지만 회담이 안 열릴 가능성,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북한이 원했고 북한이 제안해서 성사가 된 거거든요. 예, 예. 북한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국제사회에 일관된 대북 제재,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예. 만약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보이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만 해준다면 김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도 보장해줄 수 있다.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군사 위협이 해소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면서 내세운 것이 한미연합연습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그동안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그다음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 자산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표면적으로 그것을 얘기한 것은 지난번 우리 정의용 실장이 평양을 4월 초에 평양을 다녀와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체제 보장이 된다면 비핵화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군사 위협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위협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그걸 더 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계관 회장이 얘기할 때는 적대 정책의 포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동안 줄곧 북한이 얘기한 적대 정책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연습이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본 부분은 그 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건 안 된다라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간극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북한도 그런 반대로 보면 조금은 지금 조심스러운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또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뭐 일부 전문가가 주한미군이 뭐 이제 평화협정이 되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분명히 거기 손을 그었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또 북한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걸림돌로 내세운 게 아닌데 공교롭게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한미연합 연습 문제를 걸고 나왔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북중 우리 정의용 실장이 갔다 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그거 내가 보고받았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문제 제기 안 할게. 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KRFE 이 매년 있는 키리졸브 연습이 정상대로 이어졌었고 이번에도 맥스 선도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니까 입장이 바뀐 건가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에서 지금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죠. 결국에 이제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오늘 오전에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사실 대한민국 기자단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금 오라고 그래서 지금 헬기 타고 아마 도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쯤에 12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북한의 태도가 급작스럽게 또 선회를 한 부분인데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초청을 했죠. 그렇죠. 5개 나라의 기자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일본 빼고. 그렇죠. 일본 빼고. 그 사실 5개 나라 중에 4나라는 이미 핵 보유국들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초청을 했고 통신사, 방송사에서 4명씩 8명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명단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걸 안 받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안 받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극적으로 지금 오늘 명단을 받았고 VCN235라고 하는 그런 정부 수송기를 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용기입니다. 군용기를 타고 갈마 비행장으로 갔는데 자 이걸 보면 역시 일단 마지막이라도 입장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지만 이런 행동은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향한 싸늘한 시선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것인데 한국 기자단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허용하는 그런 것이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 수고했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어쨌든 일단 우리 기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들을 잘 보고 이제 어떻게 북한이 하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도착을 했고요. 오늘부터 23일부터 25일까지 핵실험장 이제 뭐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기상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어떤 점들일까요? 예, 결국 북한은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리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예. 북한이 열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예. 풍계리 핵실험장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랬고 이번 4.27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언급을 했지요.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 쓸모없는 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2008년에 영변에 있던 냉갑탁 그 폭파 쇼 같은 그런 쇼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는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사실은 아쉬운 점은 있는 거예요. 기자단만 초청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전문가도 초청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전문가를 뺐습니다. 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 결국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거예요.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동안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기발, 핵능력 과정들을 검증하고 사찰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그걸 폐기한다는 것은 결국 증거를 인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기자들에게 그 중요한 갱도라든지 주요 시설이라든지 이걸 완전히 폭파시킴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멀리 전망돼서 꽝 터지는 장면만 그냥 대충 보여줄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정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걸 입증시킬 만한 중요한 장소와 그런 데이터와 장비와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느냐. 특히 보면 여러 갱도 중에서 3번, 4번 갱도는 사용을 안 한 갱도인데 과연 그것도 모두 다 폐기함으로써 정말 더 이상 여지가 없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카메라를 대동하고 기자들이 8명이 지금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일거수일투족을 열심히 찍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또 그쪽에서 허용을 해주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증거물이 남느냐 부분 그리고 3, 4번 갱도를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끝이 났고요. 6월 1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또 발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까요? 예, 결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라고는 의구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양 정상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고 또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이 만약에 뭔가 이걸 수용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회담이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 그리고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돼서 정말 이번 한미 정상이 확인한 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일단 유보가 됐는데 이제 남북 간에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합의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간 정상 간 합의하면 그것이 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공조를 하고 특히 중국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 중국이 비핵화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노력, 특히 일본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모두 일체감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 하나가 되게 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남 갈등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잘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만난 뒤에 좀 뭔가 스탠스가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 아까 잠시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배후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을 때 예. 근거 없는 얘기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좀 강경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북중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다리엔에서의 북중 정상회담 두 번째 회담 이후에 예.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고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고 또 공교롭게도 북한이 그런 목리를 부렸는데 그 바로 직후에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미사일 발사 중지를 선언했는데 북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연습 계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쌍중단을 다시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부추겨서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중국의 영향을 높이고 예. 한미 동맹을 좀 이완시키면서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배후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실제 보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향해서 가했던 대북 제재의 끈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때까지 중국이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국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G2 간의 이런 안 보이는 힘싸움이 지금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6월 12일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순조롭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의 입장선회 그리고 중국 배후설까지 나오면서 안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오늘 새벽에 그래도 좀 안개가 걷히지 않을까라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전망을 좀 듣고 싶고요. 북한의 스탠스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때까지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볼까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폼페이오 부통령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완전한 핵폐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4.27에서 공언했죠. 예, 빈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쵸.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6월 12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이고 또 그 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경제 발전, 이 번영 이것도 보여줄 수 있고 예. 결국 우리 한반도에도 여러 가지로 정말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역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긍정적인 현명한 선택을 북한이 하게 돼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후에 또 순차적으로 잘 이어가 보기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문 통일전략센터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